안녕하세요. 정비하는 중고차 딜러 런앤드 칸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미니의 쿠퍼 S입니다. 자, 다음 확인하실 부분은 엔진오일 소모 현상입니다. 이제 미니도 그렇고 뭐 BMW 320i도 그렇고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소모되는 차량이 좀 많죠. 그 원인은 뭐 다른 원인도 있지만 가장 고질병의 문제는 가이드 고무 문제 때문에 엔진오일 소모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밸브 스템 C라고도 하죠. 요거는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냐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차주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밸브 스템 C 늘어나서 그 사이로 오일이 스며들면서 오일이 소모되는 거 이제 안쪽으로 타면서 없어지는 증상인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엔진오일 게이지를 열어서 뭐 엔진오일 양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엔진오일을 보통 채워 놓겠죠. 그럼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매하시러 가셨는데 그 차량이 시동이 먼저 걸려 있거나 그런 차량은 안 사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이거를 확인해 보시려면 냉간시에 시동을 걸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자,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으냐면 냉간시, 그러니까 엔진이 완전히 식고 어느 정도 이제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머플러에서 배경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차량도 배경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엔진이 열간시가 되면은 이제 배경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냉간시에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이제 머플러 쪽에서 배경이 올라오는지 확인하시고, 또 매연 냄새, 쾌쾌한 매연 냄새가 나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8만 정도 되면은 가이드 고무가 고질병처럼 문제가 생겨서 그 안으로 오일이 셉니다. 요거 이제 간단한 팁인데, 자동차를 구매하시러 가셨을 때 여기서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 밑부분을 드셨을 때 엔진 오일이 있는 차들이 있어. 아니면 트렁크 부분이라나 엔진 오일을 예비통으로 하나씩 준비해 놓은 차들은 100% 엔진 오일이 소모돼서 엔진 오일을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뭐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없는 차들도 많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확인하실 부분은 미니 가솔린 터보 순정 흡기 인테이크 크랙입니다. 인테이크가 뭐냐면 이게 흡기 인테이크죠. 요 부분이 흡기 인테이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흡기 인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터빈에 연결된 이 연결된 이 부위에서 크랙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뭐 출력이 안 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스캐너 찍었을 때 고정 폴트가 뜨겠죠. 뭐 압이 새니까 도둑 공기가 생기니까 이 크랙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부위에서 크랙이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RPM 2000 정도나 뭐 이렇게 좀 밟으시면 이제 공기 새는 소리가 나요. 휙휙 하는 소리. 공기가 샌다고 해서 인테이크 호스가 파손이 된 게 아니라 터빈에서 뭐 임펠러 손상으로 인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니 쿠퍼 같은 경우는 미니 쿠퍼 S, 이제 휘발유 터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테이크 호스에서 파손이 많이 일어나서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인테이크 호스에 크랙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크랙이 있는데 그냥 타시게 되면은 이 크랙이 안쪽으로 이 터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임팔라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임팔라라고 해서 선풍기 날개가 생긴 게 임팔라라고 하는데, 그 임팔라의 이 안에 있는 이 뭐 예를 들어서 인테이크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만약에 파손이 돼서 임팔라 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터빈까지 고쳐야 되는 큰 수리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 예,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전에는 인테이크 호스 이 끝부분 연결 부위에서 혹시 크랙이 있는지 찢어진 곳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확인하실 것은 오일 누유입니다. 이제 미니 쿠퍼 S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일 누유가 보통 세 군데서 많이 발생하죠. 오일 터보 파이프, 그 다음에 오일 필터 하우징, 그 다음에 오일 팬 밑에 있죠. 이 세 부분에서 가장 누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설명해 드릴 것은 터보 오일 파이프입니다. 자, 터보 오일 파이프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여기 터보가 있으면 터보 앞면에, 그래서 이쪽에서 누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닦아놨을 수도 있죠. 닦아놓으면 잘 모르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닦아놨다 하더라도 시동을 걸고 악셀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오일이 조금씩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터보 오일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은 오일 필터 하우징. BMW도 제가 방금 요 전에 찍었던 BMW도 520D도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누유가 많이 되죠. 근데 그거는 그나마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일 필터 하우징이 어디 있냐면 터보 밑에 있어요. 터보 밑에. 이게 터보거든요, 여러분들. 이 터보 밑에로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필터 하우징 같은 경우에 하부에 띄워서 확인하시는 게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일 필터 하우징은 이게 오일 필터 하우징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셨을 때 이게 누유가 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새진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셨을 때 오일 필터 하우징을 양옆에 밑에 쪽을 보셨을 때 누유가 엔진 오일이 묻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일팬. 자, 이게 오일팬입니다, 여러분들. 오일팬. 요거 콤프 뒤에 있죠? 오일팬. 이 차량도 보면은 오일팬에서 누유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오일이 많이 묻어 있죠?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하체에 들어간 김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오일팬 부분도 누유가 있는지 보시면 이게 다 누유예요, 누유.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물 묻은 것처럼 이렇게 줄 가 있는 거, 이 오일팬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쿠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세 부분, 팬 그리고 터보 파이프 그리고 오일 필터 하우징 요 세 부분에서 누유가 가장 많이 되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요 세 부분 꼭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확인하실 부분은 냉각수 누수입니다. 보통 미니 쿠퍼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 누수가 썸머스텟과 워터파이프에서 냉각수 누유가 좀 많이 발생하죠. 썸머스텟이랑 냉각수 파이프는 여기 있어요. 여기 밑에 있어서 요거는 탈거해야 되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썸머스텟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썸머스텟이 조금 파손이 돼서 냉각수가 흐른다면 상관이 없지만 썸머스텟은 그런 경우보다 열린 고착이나 닫힌 고착, 그러니까 열린 고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엔진을 식혀주는 거죠. 냉간 시에는 엔진의 열을 올려주기 위해서 썸머스텟이 닫혀 있어야 되고, 열간 시 그 엔진의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썸머스텟이 열려주면서 엔진의 온도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제 닫힌 고착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그러니까 열린 고착,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 물론 고장나면 안 좋지만 그나마 괜찮은 거는 열린 고착이 차라리 나아요. 닫힌 고착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굉장히 열을 받았을 때 그 썸머스텟이 닫혀버리면서 냉각수를 순환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엔진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썸머스텟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캐너로 진단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누유가 되지 않거나 썸머스텟 이상 유무는 스캐너로 꼭 확인해야 되고, 이제 워터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셔야 되냐. 워터펌프에는 워터펌프 연결되는 그쪽에서 앞에 연결 부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결 부위에서 파손이 잘 일어나요. 물론 여기 아니고 여기 안쪽에 있지만 육안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랬을 때는 미션, 이게 보시면 썸머스텟이랑 워터펌프 밑에를 보면 미션이 있어요. 미션. 여기 미션 보이죠? 미션 상부를 봤을 때 이게 보면 이 냉각수가 초록색이거든요. 현재 이렇게 미션의 위에 상부를 봤을 때 초록색 부분에 냉각수가 흐른 흔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냉각수가 오랫동안 흘렀다면은 먼지랑 이렇게 묻어갖고 이렇게 떡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션 상부를 봤을 때 냉각수가 흘렀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뭐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이 냉각수 서지 탱커에다가 압을 걸어갖고 냉각수 누수를 확인해 보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심하게 누수가 되면 엔진 체크볼이 들어옵니다. 근데 뭐 그러지 않은 이상 뭐 미세한 누유 같은 경우에는 엔진 체크볼이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스캐너로 찍어서 썸머스텟에 열린 고착이나 혹시 닫힌 고착이 없는지 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확인하실 부분은 연료 고압 펌프 문제입니다. 이제 미니 쿠퍼 S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압 펌프에 이상이 좀 많죠. 고장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압 펌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인테이크 호스 밑에
여기 있는데 스캐너로 진단을 하면 보통 다중 실린더 실화나 보합 시스템 관련된 고장 펄트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 코드가 뜨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인젝터의 문제가 인젝터나 연료 라인이 큰 문제가 아닌 이상은 보통 고압 펌프로 정비사분들은 진단을 내리죠. 물론 스캐너로 해서 연료의 압축 압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다 봐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정확한 이제 진단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차량의 일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냉간시에 꼭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냉간시에 처음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시동이 걸린 후에도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이 냉간시에 부조를 한다면 보통 이제 연료 고압 펌프의 이상을 의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이런 게 제가 설명해 드린 걸 이런 장비도 없고 정확한 지식도 없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차량을 구매하시러 가셨을 때 냉간 시동을 걸었을 때 일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쨌든 연료 라인 쪽 고압 펌프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분을 의심해 보시고 그 차량은 구매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확인하실 것은 브레이크 등 문제입니다. 이제 미니 쿠퍼 2세대나 2.5세대나 3세대에서도 요새 좀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요거는 간단하게 이 미니 쿠퍼 RPG 게이지를 보시면 여기 안전벨트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테일램프의 테일램프의 램프가 고장이 나거나 안 들어오게 되면 이쪽이 전구 모양의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쉽게 확인해 보시려면 이제 뒤쪽 편에 오셔서 한 명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등을 테일램프로 확인하셨을 때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간단한 게 안에 있는 브레이크 전구가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니 쿠퍼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테일램프에서 안에 브레이크 전등을 전등에 이렇게 이걸 뜯어 보시면 안쪽에 기판이랑 이제 브레이크 등이 연결되는 커넥터 같은 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게 녹는 현상이 있어요. 열화 때문에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아서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서 미니 매장에 가게 되면 이 테일램프나 안에 배선까지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큰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사설 매장에 가면 얼마 조금 큰 돈이 들지 않고 배선만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해줍니다. 근데 그리고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이것도 확인하셔야 추가적으로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테일램프의 브레이크도 이제 테일램프의 브레이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미니 쿠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리면 작고 굉장히 힘도 좋고 스피드도 굉장히 잘 나는 차이지만 이 차량은 작고 예쁘다고 사실 수 있는 차는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좀 아니에요. 차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리 좀 하시고 차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이 차를 타시고 나서도 나중에 문제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제 영상이 자동차를 구매하시든 아니면 구매를 하신 후에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비하는 중고차 딜러 런앤드카 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